이재명 2심에서 법정 구속된다. 이 검찰이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를 결정한 데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굉장히 빨리 기일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고에 대해서 뭔 소리야? 무슨 항고야? 내가 맞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재판의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항고를 한 이 검찰 측의 요구대로 굉장히 이런 경우는 이 기일이 빨리 잡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1심에서 이 무죄 나온 게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굉장히 재판이 스피드하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또 이준석한테 전화 한번 받았다고 무슨 뭘로 끌어들이냐 이러면서 이지연님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우리가 그걸 보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기쁘셨습니까? 이준석이 전화도 해오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할 사람은 확실하게 손절해야 됩니다. 보수에게 이준석이 어떤 짓을 했으며, 이준석이 어떤 짓으로 이 당에 먹칠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지용님께서, 네, 지난번에도 감사했습니다. 네, 전혁 덕분에 애국심이 더 짙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백수합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한번 보자고요. 이 재판이 너무 기가 막힌 건 여러분도 아니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진성은 벌금을 500만 원을 받고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이는 무죄. 아니 그러면 김진성이는 왜 내가 위증을 했다고 고백을 했으며 그 다음에 왜 위증을 누구 때문에 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김진성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옛날 일이고 뭐 시장님도 돌아가셨고 그런데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 씨가 기억이 없다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에 없는 거를 기억에 되살리라고 막 하는 거 일종의 회유 이렇게 가스라이팅 이 모든 것들이 위증교사의 성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전화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억이 없다는 김진성한테 기억을 되살리라고 한 것 자체가 위증교사입니다. 이 결과에 관계없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위증교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이 재판이 뭐 26건인가 27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온 거는 이재명이가 정말 유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다 유죄를 땅땅땅 제가 말씀드렸죠.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증교사라고. 근데 위증교사에 다 유죄를 받은 그 사법체계를 아주 야비하게 하이에나처럼 이 무너뜨리는 그 범인들 말하자면 유죄를 받은 사람들 이 사례에 있어서도요 녹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녹취가 없는데도 위증교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는 30분의 녹취가 있었어요. 이걸 갖고 뭐 짜집기를 했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래서 재판부가 그거를 이 김동연이란 재판부가 그러면 다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김동연이도 이 김진성의 위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고의성이 없다. 정말 이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이 사법에 말하자면은 구정물을 끼얹은 사람. 정말 사법의 수치, 사법부의 공적이 되고도 남을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김진성이 같은 판사들이 죄송합니다. 네, 김동연이 같은 판사들이 김동연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너네법 연구회니 국제법 연구회니 이래서 색깔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정말 많습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특히 좌파 판사들의 문제들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이 김동연의 경우는 위장 취업을 판사로서 위장 취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여러분도 놀라시겠지만 7, 8학번인데요. 이 7, 8학번 때 그 운동권들의 어떻게 보면은 좌절 또 이래 가지고 어떡하겠어.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이제 서거를 하시죠. 이러고 나서 서울의 봄을 그렇게 염원을 했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운동권들이 이거 우리가 화염병 던지고 이래봤자 소용없다. 체제 속으로 들어가자. 제도권 안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래서 그 당시에 이 운동권들 중에서 좀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이 많이 들어갔던 곳 언론계였습니다, 여러분. 당장 영향력을 과시할 수가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실현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대에 가는 이 운동권들도 많았어요. 제도권에서 변화를 해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른바 운동권에서 이 80년대 이 중반부터 이 9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특이한 현상이 만들어진 괴물, 위장 취업자, 사법부의 위장 취업자가 김동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김동현 판사가 그 고의성이 없다.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닌 걸 말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김동현이가 이제 이거는 이재명이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탁 픽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이재명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 다른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떠오른 게 이제 안희정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은과 안희정은 서로 좋아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합의하에 이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1심 판결에서 내려졌죠.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뒤집히면서 안희정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제 괘씸죄까지 나온 거죠. 근데 안희정이 법정 구속된 게 어떤 건이냐? 안희정이 김지은에게 보낸 문자 하나였습니다. 즉 둘이 관계를 한 뒤에 안희정이 카톡으로 미안하다. 괴념치 말아라. 무슨 지가 왕입니까? 이런 걸 보낸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다라는 말에 2심 판사는 와 이건 안희정이 성폭행한 거다. 괘씸죄. 법정 구속. 이렇게 해갖고 안희정이 3년 살고 나갔죠. 이번 2심에서 역시 말하자면은 그 녹취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지난번에 유죄를 받은 검사 사칭하고 이래 가면서 김병량 시장을 모함하려고 했고 또 김병량 시장은 이미 이제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 비서인 이게 다시 문제가 되니까 김진성 씨한테 내가 아닌 거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좀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다고 이러면서 무려 4차례에 그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위증 교사죠.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또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이 검찰이 밝힌 바입니다. 이재명이 재판정에 가기 전까지
변호사를 보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회유를 끝까지 김진성한테 했다. 즉 위증 교사를 매우 노골적으로 정란화하고 명확하게 했다. 이러면서 이 검찰이 또 하나의 일종의 이 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증 교사나 이 성립에는 빼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동현이라는 괴물 좌파 판사의 작심하고 이재명 구하기, 이게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언론이나 또는 뭐 이제 포털에서도 쫙 나는데 김동현 뭐 장성 출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유감스러워요. 뭐가 유감스러웠냐? 아니 김동현이 같은 판사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 하는데 딱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좌파 쪽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전라도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판사들이 알고 보니 전라도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호남에 진정한 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은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판단하고 언급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이가 이제 아주 기가 살았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촛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촛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 한동훈한테도 아주 한동훈이 이 야비하게 그냥 재판 결과를 맞득지 않지만 수용한다. 그랬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내 재판보다 민생에 좀 신경 쓰시라. 그러니까 한동훈을 아주 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같은 애는 아무리 밟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